안녕하세요. 로안 센트럴 TV 한명합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백문백답 10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저번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요건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충분하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진행하시고요. 세무사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은 꼭 나만 믿지 말고 세 분한테 여쭤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만큼 세금 관계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본은 알고 가되 그래야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답변을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대책이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양도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올해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공제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20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2년을 거주를 해야 최대 80% 공제가 됐었고 21년 내년부터는 이 양도분의 8%를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30% 공제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내가 양도를 해요. 그럴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 주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가주택, 즉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서 올해까지는 2년 이상만 거주를 한다고 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돼요. 하지만 내년 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해서 보유 4% 10년, 그래서 40%, 거주 4% 10년, 그래서 40%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해주는 공제 내용이므로 지금 현재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3년 곱하기 8해서 24%가 공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거주 4% 그래서 3년 4, 3, 12. 그 다음에 보유 4% 3년 12%. 그래서 둘이 더해서 24% 똑같아요. 그래서 3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다면 내용은 같은데 만약에 이때 3년을 보유를 했지만 거주가 2년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보유는 12%가 되겠지만 거주는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만 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친절하게 사례를 들어놓기는 했는데 그냥 표를 보시기는 좀 어려운 듯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고 10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때 10년을 보유를 하면서 거주를 그 집에서 살았대요. 그런 A씨하고 10년은 보유했었을 때 2년밖에 거주를 안 한 B씨하고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똑같았을 때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여부를 사례를 들어서 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하고 거주기간이 5년인 경우하고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는데 이 거주기간이 10년인 경우는 A씨에 해당이 될 거고 10년을 보유했을 때 거주기간이 2년밖에 안 된 사람은 B씨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냥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올해까지는 2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지만 개정이 된 내용으로 보면 거주를 2년밖에 안 한 사람은 10년을 보유했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억 6,400만 원밖에 안 될 거고, 5년을 거주를 했다고 하면 3억 3,300만 원이 공제가 될 거고, 7년을 거주했다면 3억 7,400만 원,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한 A씨 같은 경우는 4억 4천만 원을 다 공제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공제라는 거는 빼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0년을 보유하고 2년밖에 거주를 못한 B씨 같은 경우는 내년에 6,560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씨 같은 경우는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이 현행과 다르지 않아서 증가한 부분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양도 차익이 10억 원일 때, 그래서 B씨 같은 경우는 올해 양도하면 2,273만 원만 내겠지만 내년에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8,833만 원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거주를 2년도 채우지 못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소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최대 30%만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보유와 거주를 분리했다고 해도 거주는 2년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올해 1월 1일부터 거주 요건이 포함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보유를 10년을 했고 거주를 2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내년부터는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요건에 대한 거 또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이미 양도 신고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간이 19년 12월 17일 12.16 대책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6월 30일까지,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들이 혜택을 줬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2.16 대책 때 한시적으로 중과 제외라는 적용이 있었는데, 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했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두 가지가 다 혼전해 있는 경우인데요. 요건에만 맞는다고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세율을 계산할 때, 문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반 세율을 할 때 중과가 되는지, 중과가 된다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기간 안에 한시적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경우 중과세율과 장특공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율과 장기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 특별공제 80%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양도세 신고가 끝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가, 이 비슷한 문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내용인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 고가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2번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강화에 보유기간 요건 강화 내용에서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 남았을 때부터 계산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건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이 고가주택이었다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그 최종 한 채 남은 때부터 계산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처음 취득한 때부터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조금, 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과세를 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종 1주택 남았을 때부터 할 건지 아니면 처음 보유할 때부터 할 건지, 그래서 거주 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아까 보유 기간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한해서는 그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3번은 아까 11번 문제에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 요건 추가에 대한 내용이어서 아까는 그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그 기간 내에 팔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일시적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3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이 될 경우 비과세가 중복되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분은 3주택이에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 및 장기 특별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1번 문제는 한시적 적용 기간의 적용 문제였고, 이 경우는 비과세는 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일시적 2주택, 장기 임대주택까지 3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아니라 3주택에 대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 중과 세율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장기 특별공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중과세율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중과가 적용이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고, 중과가 안 된다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 일시적 2주택 특례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서 9억 이하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중과가 된다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려고 하면 중과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는 같이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 차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꼭 진행하시기 이전에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는 부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를 신청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TV 현명하였습니다.